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FC 서울하고 울산 HD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경기는 이제 울산 HD가 1대 0으로 이겼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많은 팬분들이 오셨어요, 경기장에. 네. 근데 이제 뭐 득점이 더 많이 나왔다, 치고 받는 경기였다, 그런 것도 좋았겠지만, 이렇게 밀도 높게 90분,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음, 일단 이 두 팀의 얘기를 좀 먼저 전반적으로 드리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로 지난 라운드 때 두 팀 딱 리뷰를 드렸었습니다. FC 서울하고 수원 FC 경기 리뷰를 했었고, 그 대구 FC하고 울산 HD 그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들이 이번 경기에도 적용이 많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FC 서울 같은 경우는 김기동 감독님이 어, 실리적인 전술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선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예, 실제로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을 낼 수 있는 전술을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분은. 그래서 아주 뭐 진짜 이렇게 완벽한 전술이 있을까 싶은 게 있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김기동 감독님이 지도하는 선수들이 제대로 해낼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건 좋은 전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실리적인 성향이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게, 지난 수원FC 경기랑 똑같은 그 라인업이 나와서 비슷한 전술을 수행하면서 울산 HD를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원FC보다도 울산 HD가 더 전력이 좋은 팀이고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일단 수비를 단단하게 해놓고 역습하는 형태를, 어, 역습 혹은 뭐 주도권을 찾아오는 그런 정도를 그려온 거는 굉장히 이 상대편을 고려했을 때도 적절한 전술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후반전에 또 수원FC 전 때처럼 전반에 좀 힘을 아낀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어, 이제 진짜로 득점을 한번 터뜨려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들고 나왔던 거죠. 근데 또 이제 울산도 보시면 이번 경기가 이제 그 울산 팬들이 가끔 저한테 댓글도 달아주시던데, 안 될 때, 울산 안 될 때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울산이 안 될 때 보면 대체로 그 경기장의 중앙 쪽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풀백하고 윙 쪽에 주로 많이 움직이는, 그래서 U자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형태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때에도 울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많이 돌리는 게 문제지, 그 와중에도 간헐적으로는 중앙에 들어가서 찬스를 내거든요. 이번 경기 그게 진짜 완전 U자였냐라고 하면 U자로 많이 돌긴 돌았죠. 그리고 고전도 많이 했습니다. 서울의 수비에 고전도 많이 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축구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골이 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가 잘하고 있는 상황을 못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잘해야지 이제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수비가 바보도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찬스가 몇 번을 만들어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 체력을 빼놓는 것도 일인 거고 그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전반전 초반부터 막 골이 터져나오는 경기가 마냥 막 잘했다고 하기도 그런 게, 이게 운에 따라서 들어가서 전반 초반에 들어가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전반 초반부터 골 넣겠다고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역습을 맞아서 실점하면 그게 지는 경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먼저 실점하지 않으면서 잘 끌고 가면서 상대 힘을 빼놓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울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리뷰하기 전에 하이라이트를 봤거든요. 저도 경기 때는 서울이 좀 더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경기 자체는. 왜냐면 수비를 굉장히 울산의 공격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력 도르를 준다 그러면 서울이 한 5.5 주고 울산 4.5 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이라이트를 돌려보니까 울산도 충분한 찬스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5대5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꾸고 들어왔거든요. 뭐 제 평가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에요, 경기력 측면에서도. 그래서 울산도 본인들이 잘하는 거를 잘 유지하면서 경기를 펼쳤고, 그다음에 제가 또 좋게 보는 거는 울산이 한 70분 정도까지는 밸런스를 안 깨면서 본인들의 스타일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7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을 쓰기 시작하죠. 갑자기 투톱으로 바꾸고 풀백들이 전진하기 시작하고. 근데 결국에 그런 데서 찬스들이 나오는데 득점이 이제 PK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서울 팬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는, 또 울산 팬들께서도 다행이다 싶어서, 그리고 야 이거 판정 이렇게 줄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제가 어느 쪽 한편을 들었다가는 이 양팀 팬들 중 일부에게는 이렇게 야 너 왜 그러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중립을 잃고 얘기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정도의 그런 파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최준호 선수 핸드볼이 어찌됐든 약간 운이 따르긴 했지만
또 그 장면이 마냥 그렇게 뭐 못 만든 장면이냐 또 그렇게도 생각 안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울산은 밸런스를 안 깨고 결국에 그때까지 끌고 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린 게 이제 득점을 이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경기였고 조금 서울한테는 불운한 경기였고 울산한테는 음, 조금 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또 울산도 뭐 그렇다 그래서 승리한 게 부당했냐 울산 너무 야 울산 완전 운으로 이겼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밀도 높은 90분이었고 그 한순간의 어떤 그 차이가 작은 차이가 승패로 연결되는 그런 전형적인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총평은 이렇게 드리고요. 그러면서 조금 바둑을 불러와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바둑알을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면은 화면이 잘 나오죠.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그 수원 FC 경기도 그렇고 FC 서울은 최근에 이제 4-4-2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4-4-2 전술 쓰면서 이쪽에 있는 그 수원 FC 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감독님 인터뷰도 이제 보고 그러면 알게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박동진하고 김신진 선수의 몫이 좀 크죠, 사실. 그래서 볼을 이쪽에서 돌리고 있을 때는 내버려 두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측면으로 나가거나 이쪽에서 본인들이 타이밍 잡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오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뛸 거리가 제일 많아져요. 왜냐면 압박을 들어가면 골키퍼를 쓰거나 여기는 골키퍼한테 공을 주거나 아니면 이 선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받게 되잖아요. 여유를 주려고. 그럼 이 선수들이 뛰어가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전방 압박 이쪽으로 주면 또 이것도 빨리 돌아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앞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뛸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굉장히 부지런히 뛰면서 예, 체력을 이제 온전시켜주는 거죠. 우리 외국인 선수들이 후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후방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이 선수들이 많이 그 1차 저지선 임무를 많이 해주는 덕분에 미드필더나 이쪽은 오히려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압박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거나 너무 그냥 높은 위치에서 압박해버리고 여기서 이걸 탈압박해서 올라왔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는 공격수니까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투입되고 여기서 이제 지지고 볶으면 여기 이제 2선 이하에 있는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이 선수들하고 실랑이를 이 앞에 있는 9번, 10번이 여기 있는 2번, 3번, 6번하고 실랑이를 해주면 이 두 선수들이 힘을 많이 쓰는 대신에 이 선수들은 뒤에서 패스 들어올 공간만 찾으면서 좀 기다려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체력을 좀 온전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체력 부담이 적어지고 그런 게 결국에는 후반까지 미드필더 선수들이 퍼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FC 서울이 좀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전방 압박하고 누르고 이쪽에 누르면서 중앙 쪽에 패스를 넣도록 유도하고 여기서 이제 잡아먹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뺏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쪽 그 풀백 쪽으로 넣어서 여기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여기서 제대로 잡아내지를 못하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제 뒤에 있는 선수들이 퍼지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이거 지금 당장 우리 안 돌아간다 싶으니까 이거를 바꿔서 온 거였죠. 근데 요게 지금 울산전에서 꽤 잘 먹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중앙 쪽을 잘 틀어주면서 중앙 쪽을 잘 제어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대체로 루빅손 혹은 엄원상 선수 쪽에서 크로스를 이용한 공격이 있지 이 중앙 쪽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민규 선수도 거의 안 보여요. 풀 경기를 돌려봐도 전반전에 주민규 선수가 파울 당하는 장면 몇 점만 빼고는 주민규 어디 갔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중앙 쪽을 잘 틀어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더해서 울산 얘기도 좀 말씀드리면 이게 그 제가 아까 총평을 드리면서 전반전에 꼭 득점을 올리는 게 그러니까 득점을 올리겠다고 나서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쪽 중앙 쪽을 상대가 제가 이게 경기장을 이렇게 잡아놔서 그렇지 사실은 더 좁게 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는데 대체로 이런 걸 뚫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풀백들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체로는 이제 이 윙포드들이 바깥쪽을 나가서 서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공을 받으면 이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드리블을 치고 들어오니까 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전반전 그 하이라이트에도 자주 나오고 어제 경기 중에도 자주 봤던 장면인데, 루빅손이 여기서 1대1 치고 들어갈 때 최준 선수하고 맞닥뜨리는 장면 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이 선수가 딸려 나오면 이 자리를 이제 여기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만약에 안 나온다,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그냥 미드필더도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크로스 붙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크로스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배달되면 헤딩 따는 선수가 무조건 공격수가 위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는 또 주면 안 돼요. 들어갔다 뭐 잘못 클리어해서 떨어져서 실점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를 편하게 올리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하프 스페이스 쓸 수 있고, 하프 스페이스 볼 들어가게 해서 주든 안 주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아까랑 다르게 헐거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측면 쪽을 잘 제어를 해줘야 되고, 그럼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 4번이 딸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미드필더가 올라올 때 그럼 이제 이 선수 미드필더가 와서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이 자리를 아까 5번이 지키고 있던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5번이 불려나가면 8번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 서울에 8번이 들어와서 여기를 메우면 하프 스페이스가 사라집니다. 따라갈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 싸움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울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뛰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는 제가 서울이 잘했다고 할 땐 여기가 많이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이제 나중에 앞쪽에 전진되거나 측면 쪽에서 볼이 풀려 나와서 이 루빅손이나 엄원상 선수 쪽까지 잘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는 선수들의 또 활동량, 여기 있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수비진하고 미드필더진에 있는 이 선수들의 활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체력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울산이 막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전반 초반에는 아무래도 체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잘 안 놓치고 그 수비 조직이 잘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지쳐서 못 뛰게 되는 경우들이 보통 열리게 되는 거지, 아니면은 진짜 너무 절묘하게 들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많진 않잖아요, 빈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을 뺏기고 나면 제가 설명드릴 때 이쪽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격 전개를 좌우로 넓게 벌려서 해요. 얘네가 너무 좁게 서 있으니까 이걸 좌우로 찢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찢어놓기 위해서 울산은 넓게 벌려서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모여 있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여기 미드필더도 올라와 있다 그랬잖아요. 공격하다 할 때 막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잘려버리면 앞에 탁 연결하는 순간 여기는 이렇게 넓게 벌려진 5명이 있는 반면에, 이게 기계적인 설명이긴 한데 서울은 올라갈 때 보면 한 3, 4명만 올라가도 양쪽에 넓어진 공간들, 이런 공간들로 빠져 들어가면서 역습 전개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습 전개를 그 억지로 너무 상대가 수비 잘하고 있는데 중앙 쪽에다 막 투입해서 우리가 넣겠어 하고 쑤셔 넣게 되면 잘못하다 뺏겼을 때 역습을 더 치명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산이 어떤 때 안 될 때 유자 빌드업 한다는 게 보면 중앙 쪽에다 함부로 찔러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뺏기면 역습 주니까. 그래서 전반전에 울산이 그걸 신중하게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팀 경기가 전반전에 그렇게 막 치열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지만, 이게 되게 조금 이런 배경을 알고 설명을 들으면 얘네 90분 동안 삿바싸움 했구나. 그러니까 그 씨름에서 있잖아요, 삿바싸움. 힘을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세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자세를 잡아야 되거든요, 씨름할 때. 근데 그 삿바싸움 하나라고 45분 동안 계속 서로 땡기면은 상대편도 땡기거나 안 땡겨주거나 막 이렇게 버티거나, 아니면은 이쪽은 땡겨주는 대신에 반대쪽을 땡겨 놓는다거나, 이걸 계속 하겠죠. 그게 45분 동안, 전반 45분 동안 벌어졌던 장면이었다고 보시면, 얘네가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분명히 뛰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장면이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FC 서울이 본인들이 원하는 김기동 감독님 스타일이라 그러면 더 원하는 선수들을 좀 영입하고 또 기량이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한다거나, 혹은 이제 지금 있는 선수들이 그 기량이 더 좋아지고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기량이 올라가고 김기동 감독님 체제에서 전술적인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제 삿바싸움을, 지금은 서울 약간 요쪽에서, 서울의 이쪽 완전 밑에는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는 아닌데 약간 이쯤에서 삿바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아마 포항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서울에 전력이 올라오게 되면 아마 이 삿발 싸움하는 위치가 여기쯤 올라갈 거고 치고받는 위치가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더 치열해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 서울이 조금 소극적인 위치에서 삿발 싸움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후반전에도 이런 양상이 이어지는 와중이었고 대신에 이제 울산이 조금 더 힘을 많이 썼던 게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 이렇게 두고 이거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죠.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윙포드가 여기를 이렇게 풀백들이 올라와 버립니다. 서령무 선수, 이명재 선수 워낙 그 개인적인 공격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올려붙여서 이쪽을 진짜 넓게 찍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공격수가 3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4명의 선수는 대체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이 넓게 열려서 역습 찬스를 줄 수는 있지만 대신에 공격이 잘 풀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공격 정리하겠죠. 공격이 잘 풀리게 되면 이쪽 불려 나오면 아까 하프 스페이스에 누구 한 명 들어가 있고 불려 나가면 여기 찬스가 나는 네가 내려올래? 라고 물어보는 굉장히 공격적인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마티나단까지 들어오면서 공격 숫자를 더 늘려버리는 형태를 썼고 이러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뒤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의 대응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너희 공격 5명이 앞에 전방에 5명 선다고 우린 그럼 6명 세운다 하는 형태로 메꿔놓고 이제 여기서 항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적절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또 많이 아쉬운 장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마지막에 PK 줄 때 크로스 올린 게 황석호 선수였잖아요. 황석호 선수인데 위치를 보면은 여기 올라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도식화된 그림이기도 한데 여기 하필이면 또 여기가 꼭 벼요, 이렇게. 그지 않아요? 원래면 이렇게 서 있을 공간인데 그럼 여기 못 올라와 있겠죠, 센터백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하이라이트 봐도 나오던데 한준희 해설이 거의 뭐 식스백입니다 하면서 보면 여기 양쪽 윙포드들 다 내려가 있고 기성용 홍도현 선수만 여기 2명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2명 있는. 그래서 사실 그 장면도 보시면 이쪽이 되게 많이 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형태로 631 형태로 변화를 좀 줬으면 제어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센터백들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던 것, 그것이 결국에는 황석호 선수 크로스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이 이런 거는 숫자를 늘린 게 적중했다 이렇게 봐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울산의 운이 조금 따랐지만 울산이 전적으로 운은 아니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황석호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장면이었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C서울 같은 경우는 불운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준 선수의 그 핸드볼은 고의성이 거의 없었죠, 사실. 이거는 울산 팬들도 인정하실 것 같아요. 파울의 유무, 그러니까 핸드볼의 유무를 떠나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쉬우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어저께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 같으면 안 준다. PK 안 준다. 근데 불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이제 그런 장면에서 부는 걸 많이 봤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서 제가 한창 축구 진짜 많이 볼 때 지금 막 K리그 위주로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유럽에서도 그렇게 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 저거 보지도 못했고 뒤에서 헤딩하는 걸 어떻게 알아?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 내가 거기 불 것 같다고. VAR 보러 가는 거 보니까 저거는 이제 파울이라고 같이 보고 가서 본 것 같아서 불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불운한 거였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들은 역시 조현우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2015년쯤에 제일 싫어했던 선수가 이제 조현우였다. 이유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모이칸, 지금은 약간 이렇게 뒷머리 길고 이렇게 멋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병대 머리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세우고 생긴 머리여가지고 조금 제가 좀 싫어하는 그런 선수인데 너무 잘 막아가지고 대구에서 제가 진짜 학을 띄었거든요. 제가 부천 팬이니까 그 당시 같이 2부에 있었거든요. 쟤는 왜 이렇게 잘 막냐 그랬는데 오늘 또 그걸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에피소드를 상대로 너무 잘 막아버려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죽어도 못 막는다 막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걸 왜 4개를 다 막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 기성용 선수 슈팅도 잘 때렸었고 그 이승준 선수 슈팅 때린 거 보현이치 굴절 있었던 거 그거 어려웠잖아요. 그것도 막았고 강성진 헤딩도 막고 그다음에 이어진 이승준 슈팅도 다 4개를 다 막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못 막은 걸 못 막았다 이렇게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저거 4개를 다 막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다 막더라고요. 네, 4개 연속적으로 다 막는 확률이 있다 그러면 그 4개를 다 막으려면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막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보기엔 강성진 선수 헤딩 막은 건 대박이었다. 네, 거기서 한 골이 들어갔으면 서울 쪽으로 흐름이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역시 골키퍼들이 하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고 백종범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장면들을 잘 방어해줬죠. 마지막 엄은상 선수 슈팅이라던가 안정적으로 몇 개를 잘 막아주면서 네, 흐름을 잘 가져올 수 있게 했던 거 역시 골키퍼의 몫이 보이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는 와중이었는데 많이까지 아니죠. 좀 밀리는 와중이었는데 후반전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공격 전개들을 잘 펼치면서 네, 그 균열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방식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서울도 이제 후반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죠. 예. 어린이날인데 우리 팬들 상대로 재미없는 경기 보여드릴 수 없지라는 느낌이 보였는데 그래서 어제는 제가 느끼기엔 주로 공격의 활로는 왼쪽에서 많이 열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측면 쪽에서 그 공을 잡았을 때 그냥 1대1에서 돌파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울산 선수들이 개개인 기량이 또 높고 그러니까 서울 선수들도 뭐 좋은 선수들이지만 울산한테 우리가 울산 수비수 이길 수 있어라는 확신이 없을 때 1대1 돌파하다 뺏기면 이제 역습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팀으로 이길 수가 있죠. 계속 이태석 선수가 이쪽으로 돌아간다거나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패스 줄 거야, 패스 줄 거야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돌아뛴다 그러면 이 선수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이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게 유도해놓고 가운데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찬스를 만드는 형태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를 뭐 이태석 선수가 여기서 직접 받아서 시도하기도 하고요. 또 뒤쪽에서 따라오는 이쪽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기성용 선수한테 연결해주면서 슈팅을 연결한다거나 다시 반대쪽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패스들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의 축구인 거죠. 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너가 공격 잘하니까 1대1 해봐 라고 하는 거면 너무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볼만 잘 유지하고 반대편으로 전환하고 볼의 흐름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측면 쪽에서 1대1 돌파할 수 있게 딱 상황까지만 만들어 놓고 주변에 누가 도와주러 가면서 빈 공간을 만들어가는 형태들 그게 이제 지금 FC 서울에서 공격할 때 조금 더 보여줘야 됐던 장면들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가서 볼이 좀 늦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공을 딱 잡았을 때 여기가 1대1이면 또 쉽사리 못 덤비잖아요. 덤빌 때도 이 수비수도 대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본인들이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될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 자체도 잘 안 됐던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왼쪽에서 그 나중에 임상현 선수 뛰다가 나중에 이승준 선수로 바뀌었을 때도 계속 이제 이태석 선수 올라가서 공격 전개를 도와주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강성진 선수는 사실 좀 중앙 쪽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이 최준 선수가 이쪽 아예 바깥쪽을 거의 전담하듯이 해서 올라와서 계속 크로스 시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팀적으로 공격이 풀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잘했어요. 잘했는데 울산이 이긴 경기였다. 이렇게. 울산도 뭐 못한 건 아닌데 서울이 제가 보기에는 순위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서울한테 조금 더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승리는 역시 울산이 가져가는 강팀이구나 울산이 역시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경기였고요. 이게 또 서울하고 울산하고 최근에 그 징크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무패 행진, 울산의 무패 행진, 서울의 지금 무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경기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재밌는 경기였어요. 네, 네 이만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기 또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